네. 오늘 강의 주제는 처음 시작하는 PIC 마이크로 컨트롤러. 아마 처음 다루시는 분들한테도 어떤 도움이 좀 되실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미 다뤄보셨어도 이제 어떤 기능들에 대해서 좀 더 부연적으로 설명을 드릴 거라서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익숙해질 수 있게 좀 더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주제는 말씀드린 것처럼 처음 시작하는 PIC 마이크로 컨트롤러이고요. 제 이름은 신기원입니다. 그리고 저희 마이크로칩 내에서 기술 지원 담당을 하고 있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그 수업 목적이고요. 그 PIC MCU에 직접 프로그래밍을 해서 이제 어떻게 동작하는지 한번 데모를 한번 보여드릴 거고요. 이 데모보드를 가지고 계신 분은 지금 PC에 연결해서 저랑 같이 해보셔도 좋고요. 제가 하는 것들을 유심히 보셨다가 이메일 같이 복습하는 차원에서 한번 다뤄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오늘 진행하는 거는 데모보드를 가지고 있다라는 가정하에 되도록이면 천천히 따라 하실 수 있게끔 좀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데이터 시트를 읽지 않아도 그냥 데이터 시트 없이 그러니까 한 비트 한 비트 레지스터를 보지 않아도 이제 페리페럴들 MCU 내에 있는 그 주변 장치죠. 이제 주변 장치라고 하게 되면 ADC나 뭐 타이머들 또는 이제 LED를 제어하는 GPIO 또는 버튼의 입력을 받는 뭐 인풋 모드의 GPIO 그런 것들을 구성을 해서 실제 데모보드를 구성을 한번 시켜볼 거고요. 지금 화면 오른쪽에 보시는 이 데모보드를 오늘 사용을 할 거고요. 이 데모보드는 지금 USB로 하나만 연결되어 있습니다. 별도의 그 프로그래밍을 할 수 있는 툴들이 필요가 없고요. 요 맨 왼쪽에 요 보시는 요 부분이 MCU를 다운로드 할 수 있게끔 이미 이 하드웨어가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별도로 장치가 필요 없이 이 보드 하나만 있으면 그 테스트를 하시거나 어떤 보드의 기능을 뭐 추가하고 빼고 하시면서 테스트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에는 지금 워낙 간단한 보드이기 때문에 LED 하나가 있고요. 그리고 버튼 하나 이 정도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버튼을 이제 뭐 다른 핀에 연결하거나 이제 LED를 다른 핀의 출력을 이제 LED 연결하기 위해서 밑에 보시는 두 개의 이 점퍼선을 사용을 할 거고요. 지금 이렇게 생긴 점퍼선이 있으시다면 이런 점퍼선을 사용해 주시면 가장 좋을 것 같고요. 만약에 이게 없으시더라도 그냥 이렇게 와이어들을 하나, 뭐 두 개 정도 준비하시고요. 양쪽 끝을 이렇게 좀 까서 이렇게 핀을 데모보드의 이 핀에 이렇게 꽂아서 연결할 수 있게끔만 구성해 놓으셔도 오늘 데모하시는데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CIP라는 것들을 이용해서 이제 간단한 이제 기능들을 한번 만들어 볼 거고요. 이 CIP는 MCU 내에서 어떤 코어가 동작을 하면서 계산을 하지 않아도 하드웨어가 직접 동작을 하면서 CPU에 무리를 주지 않는 이제 그런 기능들이고요. CIP라는 거가 코어 인디펜던트 페리페럴이라는 뜻이고요. 그래서 코어하고 이제 아주 독립적으로 동작할 수 있는 페리페럴들을 의미합니다. 오늘 실제로 동작 시켜보면서 어떻게 동작하는지 한번 보게 될 겁니다. 다시 한번 좀 보여드릴게요. 왼쪽에 있는 보드가 오늘 사용할 데모 보드입니다. 그래서 화면에서 잘 보이네요. 왼쪽에 있는 이 부분이 지금 오늘 실습할 이 데모 보드에 있는 그 MCU는 PIC18F47Q10이라는 디바이스고요. 그리고 이제 이 왼쪽에 있는 이 부분이 PIC18F47Q10을 다운로드하기 위한 이런 회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전에 뭐 PK3나 PK4 또는 뭐 ICD3 또는 ICD4 이런 다운로드나 디버깅 장비가 필요 없이 이 보드 하나만 있으시면 기능을 구현하시는 데 무리가 없을 거라고 보여지고요. 지금 오른쪽 위에 이 카메라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이 점퍼선 구입처를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계셔서 추가해야 하는데요. 이런 점퍼선을 이용하시면 되고요. 굉장히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잘라서 쓰시면 되는 거라서 하나 정도 구비해 놓으시면 여러 가지 용도로 쓰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왼쪽에 있는 데모 같은 경우에도 제가 확인해 본 바로는 뭐 네이버 스토어 같은 데서도 검색을 하시면 구입을 하실 수가 있는 걸로 제가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오늘 지금 보시는 강의 이후에도 이제 이런 데모보드가 필요하시면 한번 요 위에 있는 요 파트명으로 검색을 하시면 바로 찾아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 데모보드 내에서 이제 UART 입출력도 좀 진행을 할 거라서 지금 자신이 쓰고 계시는 어떤 하이퍼 터미널 같은 것들이 있으시다면 그걸 사용하셔도 무방하고요. 제가 그냥 주로 사용하는 것들 이제
화면에 한번 띄워봤는데요. 테라텀이라는 거를 좀 이렇게 많이 쓰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도 이것들 이용해서 이제 UART의 데이터를 주고받는 것까지 한번 진행을 해볼 예정입니다. 위에 링크 보시면 이 링크를 클릭을 하시거나 이거 타이핑을 하시면 이 테라텀이라는 걸 다운로드 받으실 수가 있고요. 무료이기 때문에 그냥 다운로드 받으셔서 사용하셔도 관계가 없습니다. 사용 방법 같은 경우에는 진행을 하면서 제가 한번 보여드릴 거고요. 오늘 아젠다입니다. 오늘 뭐 강의 내용들이 이론적인 부분보다 랩 1이라는 것부터 랩 2, 3, 4, 5 하면서 거의 대부분 다 실습으로 진행이 될 거고요. 첫 부분에 이제 오늘 할 것들이 어떤 건지에 대해서만 다시 한번 소개하고 나서 바로 실습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뭐 소개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오늘 MCC라는 것도 같이 좀 이용을 한번 해볼 거고요. 그리고 MP랩 X에서 이제 개발 환경들을 다 갖춰진 거 내에서 사용하는 방법들을 한번 보여드릴 겁니다. 그리고 굉장히 좀 빠르게 좀 진행을 할 거예요. 그 코드를 이전처럼 하나씩 하나씩 다 만드는 게 아니라 어떤 제너레이션 툴들을 이용해서 만들게 되면 얼마만큼 빠르게 되는지 한번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뭐 각각 랩들은 뭐 1번부터 5번까지 제가 프로젝트 만드는 것부터 1번부터 5번까지 계속해서 한 번씩 그 어떻게 동작하는지에 대해서 계속 다시 한번 보여드릴 거거든요. 그래서 프로젝트 만드는 방법을 한 5번 정도 반복하시면 그 다음부터는 좀 무리 없이 바로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바로 랩 2를 한번 시작해 볼 건데요. 이제 이거 하기 전에 좀 익숙해질 수 있게끔 이제 np랩 X나 그리고 컴파일러 관련된 부분 그리고 MCC 관련된 부분 잠깐 소개시켜 드리고 갈게요. np랩 X 같은 경우에는 마이크로칩닷컴 하시고 np랩 X 이렇게 하셔도 바로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 그냥 홈페이지 오셔서 웹페이지 들어가시면 창으로 넘어가게 되고요. 맨 밑에 가시면 여기 다운로드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다운로드 탭에 가셔서 뭐 윈도우 버전, 그리고 뭐 리눅스 버전, 또는 이제 맥에서 개발하시는 맥 버전 다운로드 받으시면 되고요. 지금 최종 버전이 5.4입니다. 간혹 그 이전 옛날 버전들 찾으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옛날 버전 같은 경우에는 이 np랩 X ID에 가셔서 다운로드 아카이브라고 써있죠. 이 부분 클릭하시면 옛날에 나왔던 올드 버전들도 여기서 다 다운로드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오늘 진행하면서 봐야 되는 게 컴파일러도 설치가 돼 있어야겠죠. 컴파일러 같은 경우에는 X18이라는 거를 이렇게 보시면 밑에서 X18을 다운로드 받으실 수가 있어요. 컴파일러 다운로드라는 부분에 가셔서 윈도우 버전의 X18을 다운로드 받으시면 되고요. X18이라고 끝나는 거가 8비트, 그리고 XC16은 16비트용, 그리고 XC32는 32비트용입니다. 그래서 각각 필요하신 거 다운로드 받으시면 되고요. 컴파일러는 기본적으로 무료로 제공이 되고요. 어떤 옵티마이즈 레벨을 이제 사용을 하시겠다라고 하게 되면 그때는 약간의 비용이 드는데 1000불 내외이기 때문에 부담 없이 구입이 가능하실 거라고 보여집니다. 물론 무료 버전 같은 경우에도 사용이 가능하시고요. 양산하는 데에도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이렇게 해서 npdb x랑 그리고 이제 컴파일러를 어디에서 다운로드 받는지를 알려드렸고요. 이거는 그냥 일반적인 그 프로그램 설치하듯이 설치를 하시면 쉽게 설치가 가능하실 겁니다. 이렇게 npdb x라는 거 설치가 완료가 되고 나면 MCC라는 거를 이제 설치를 하셔야 되는데요. 툴에 가셔서 플러그인 가시고요. 어베일러블 플러그인즈라는 거를 클릭을 하시면 이렇게 창이 나옵니다. 설치 클릭을 하시고 인스톨을 누르게 되면 이런 창으로 넘어가게 되고요. 이런 창에 넘어가서 이제 넥스트 그리고 어떤 약관들이 나오는데 동의하시고 인스톨을 누르시게 되면 이제 다운로드가 시작이 되게 됩니다. 플러그인을 다운로드 받아서 설치가 돼야 되기 때문에 약간 좀 시간이 걸릴 것 같고요. 창에서도 한번 다시 가볼게요. 이 컴파일러 같은 경우에도 지금 X18, X16, X32 이 세 가지 버전들이 있다 말씀드렸는데 각각 8비트용, 16비트용, 32비트용이고요. 이것도 윈도우용, 그리고 리눅스용,
그리고 맥용이 각각 있기 때문에 지금 사용하시는 OS 버전에 맞춰서 다운로드 받아서 설치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도 옛날 버전들 찾으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이 오른쪽 위에 보시면 지금 보시는 거에 다운로드 아카이브 이거를 누르시면 이제 옛날 버전들의 컴파일러를 다운로드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FCC가 설치가 되고 있는데요. 들려보고요. 이 데모보드 이제 저희가 랩 1부터 이제 5까지 진행을 할 건데 랩 1부터 5까지 있는 거 말고 이제 기본적인 이제 프로젝트 만드는 방법만 한번 봐볼게요. 그래서 지금 프로젝트가 지금 아무것도 안 만들어져 있죠. 이 상태에서 뉴 프로젝트 그리고 이제 이런 뉴 프로젝트를 만드는 창이 나타나게 되면 스탠드얼론 프로젝트 기본적인 것들이죠. 그래서 넥스트 눌러주시고 그리고 이 창에서는 이제 어떤 디바이스를 사용할 건지 쓸 건데 오늘 사용할 디바이스가 PIC 18F 47Q10 이 디바이스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 같은 경우는 요 키보드 이용해서 타이핑을 했는데요. 직접 요 부분들을 클릭해 보시면 사용 가능한 디바이스들이 다 나오게 됩니다. 근데 이 디바이스들을 하나하나 고르시면 여기에 나와 있는 목록이 거의 한 1000가지가 넘기 때문에 타이핑을 하시면 좀 더 빠르게 찾으실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타이핑해서 사용할 디바이스를 선택을 하고요. 툴 같은 경우에는 지금 오늘 사용할 거는 이 두 번째 거, PIC18F 47Q10 큐리오시티 나노라는 데모보드고요. 이렇게 선택을 해주고요. 그리고 넥스트를 누르시게 되면 지금 사용하시는 컴파일러가 나오고요. 그리고 다시 한번 넥스트를 눌러줍니다. 저는 오늘 작업을 E라는 드라이브에서 할 건데요. 이 프로젝트 경로에는 되도록 그 한글이 없으신 게 좋으세요. 이제 한글이 있는 경우에는 이제 컴파일 에러가 난다거나 이제 하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되도록이면은 영문 내에서 사용하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프로젝트에 대한 그 경로명이 아주 길거나 하게 되면 인식을 못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가능한 좀 짧게 사용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인트로라는 랩 이름을 만들 거고요. 그리고 피니시 한번 해볼게요. 프로젝트가 만들어지게 되면 클릭하셔서 보면 내부의 소스 파일이나 헤더 파일 내에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아마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은 좀 당황스러우실 거예요. 아무것도 없어서 이걸 어떻게 만들어야 되나.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을 좀 해소시켜 드리기 위해서 제가 한번 보여드릴 건데 소스 파일에서 new 그리고 main.c 이렇게 클릭을 하시면 이제 뭐 파일 네임 해서 이렇게 창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상태에서 바로 피니시를 눌러주시고요. 바로 누르시게 되면 new main.c를 한번 열어볼게요. new main.c를 열어보게 되면 뭐 include 뭐 xcn 헤더 그리고 뭐 void main 많이 보이던 거 나오죠. 그냥 이렇게 해서 while문 하나 만들고요. 지금 저희 데모보드에서 이제 어떻게 동작하는지까지 보여드릴 거기 때문에 여기다가 이제 LED를 제어할 수 있게끔 지금 저 LED 같은 경우에는 에코 0 그 포트에 이제 LED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PRIS 0 이렇게 칠 거고요. 지금 철자들이 틀리거나 할 수도 있기 때문에 뭐 컨트롤 스페이스바 누르시면 에코 0 이렇게 누르시게 되면 그 따라서 밑에 부분에 어떤 것들을 쓸 수가 있는지 나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트리스 0에는 0을 넣게 됩니다. 이유는 뭐냐면 지금 0이라고 쓰게 되면 이제 뭐 아웃풋 모드를 설정하는 거고요. 2를 쓰게 되면 인풋 모드 설정하는 거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설정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에코 0이라고 하는 부분에는 지금 오른쪽 위에 데모보드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 지금 깜빡이는 것 LED가 보이시죠? 이 이제 LED가 지금 포트 에코 0에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아웃풋 모드로 설정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이제 제어하면서 봐야 되기 때문에 에코 0은 1이라고 하게 되면 이제 이 해당하는 이 핀이 하이 그리고 뭐 깜빡이는 걸 보셔야 되기 때문에 뭐한 번은 1, 한 번은 0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겠죠. 지금 1, 0을 빠르게 왔다 갔다 하면 이제 사람 눈에 보이지가 않기 때문에 뭐 중간에 약간의 딜레이를 넣고 그래서 여기다가는
이런 식으로 쓰고요. 이거 많이 보시는 거였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이런 식으로 해서 LED를 깜빡이지, 그러니까 요 그러니까 포분을 통해서 이제 딜레이가 생길 수 있게끔 이런 식으로 넣었고요. 그러면 이제 위에 있는 거에서 좀 시간이 걸렸다가 뭐 아래에서 좀 시간이 걸렸다 하면서 1, 0, 1, 0은 오가겠죠. FFF 여기다 조금만 더 써볼까요? 그래서 4FF까지 인정을 할 거고요. 여기까지만 이제 코드를 적고요. 이 MCU가 내부에 있는 클럭을 쓸 건지 외부에 있는 클럭을 쓸 건지 이 정도만 결정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컨피규레이션 비트라는 것들을 통해서 이렇게 변경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 사용을 할 거는 내부에 있는 클럭을 사용을 할 거예요. 여기 보시면 이걸 한번 써볼까요? 하이 프리퀀시 인터널 오실레이터 내부에 3회가를 쓸 수 있게끔 설정을 해주는 것 같습니다. 이 창 어떻게 띄워? 네. 컨피그레이션 비트를 이 창을 띄우는 방법은 MP 맥스에서 윈도우를 눌러주시고요. 밑에 쭉 내려가 보시면 타겟 메모리 뷰 여기를 클릭을 하시면 컨피그레이션 비트라는 게 있습니다. 다시 열어볼까요? 이렇게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윈도우에 가셔서 타겟 메모리 뷰를 누르시고 그리고 컨피그레이션 비트 이렇게 선택하시면 됩니다. 지금 아까 선택했던 거가 네, 그대로 남아있네요. 그래서 이렇게 선택을 하고요. 마치도 타이머가 아마 이네이블 돼 있을 거예요. 지금 마치도 타이머가 지금 이네이블 돼 있기 때문에 이거는 디세이블로 좀 하겠습니다. 오늘 사용 안 할 거기 때문에 디세이블 하는 거고요. 사용하실 분들은 이제 이네이블 해놓고 사용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지금 GUI 상에서 지금 컨피그레이션 비트를 다 설정을 하셨고요. 이전처럼 이렇게 코드로 다 만드는 게 아니라 이 GUI 상에서 만들고 아래에 보시면 Generate Source Code to Output이라는 버튼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클릭을 하시면 좀 전에 설정하셨던 그 부분이 이렇게 코드로 다 생성이 됩니다. 그래서 이전처럼 하나씩 다 안 만들으셔도 돼요. 이 부분을 다 선택하신 다음에 이제 카피하시고요. 소스 코드에다 그냥 붙여넣을 거예요. 이렇게 붙여넣으면 좀 전에 그 쓰셨던 거대로 반영이 되겠죠. 이대로 한번 컴파일 한번 해볼게요. 네, 컴파일이 끝났습니다. 그리고 컴파일 된 거를 다운로드해서 직접 봐야 되기 때문에 요, 그 빗자루 모양 망치 옆에 빗자루 모양처럼 돼 있는 거 오른쪽 보시면 PC의 모니터 모양이 뭐 아래쪽으로 침 모양 쪽으로 화살표 모양이 되는 걸 누르시면 컴파일하고 다운로드까지 되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데모보드에 보시면 이제 LED가 이제 지금 다운로드가 다 된 상태고요. LED가 깜빡이는 것들을 보실 수가 있겠죠.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어떻게 만드는지 한번 보셨고요. 이거 딜레이 같은 경우 이제 많이 쓰시는 것들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좀 보여드리면 딜레이를 이렇게 3FF 이렇게 I를 이용해서 포문을 그러니까 I 값이라는 거를 여러 번 돌려서 딜레이를 만들면 내가 정확한 값들을 못 만들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만드는 팁을 좀 설명을 좀 드리면 위에다가 현재 쓰고 있는 클럭의 주파수를 적어줍니다. 지금 4메가를 쓰고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4메가로 적어주고요. 이렇게 반드시 디파인을 적어주신 다음에 이 포문을 그냥 없애주고요. 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주소 처리를 뭐 생겼다 없어졌다 할 수가 있는데 컨트롤 누르시고 이렇게 슬래시 버튼을 이렇게 누르시면 주소 처리를 했다가 뭐 없앴다가 이렇게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다가 250 이렇게 쓰시면 지금 현재 쓰고 있는 클럭이 정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컴파일러가 이거를 보고 이 시간만큼 딜레이를 자동으로 만들어줍니다. 아주 정확하게 만들어져요. 그래서 이렇게 쓰시게 되면 포문 같은 것들 이용해서 이렇게 여러 번 트라이 앤 에러를 통해서 이렇게 딜레이를 만드시는 게 아니라 바로 직관적으로 만드실 수가 있겠죠. 이렇게 해서 다운로드 해봐도 비슷하게 뭐 똑같은 코드를 만들 수가 있겠죠. 포문을 이용한 것과 딜레이 내장 함수를 쓰는 것과 동일한 결과를 얻으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컨피그레이션 비트 다시 한번 좀 설명드릴게요. 네,
지금도 다운로드 돼서 뭐 똑같이 깜빡이는 거를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네, 컴퓨전 비트를 다 설명드리면 좋은데 시간이 좀 많이 걸릴 수 있어요. 그래서 간단하게 좀 설명 좀 드리고 간단하게 좀 설명드릴게요. 제가 바로 보면서 이렇게 설명 못 드리는 것도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뭐, 여기 있는 것들을 하나하나 이렇게 선택하면서 이제 그 어떻게 쓰겠다라는 것들을 선택하는 것들을 아시겠죠? 여기에서 GUI상에서 뭐 쓰겠다 말겠다 선택을 할 수가 있고 이제 코드 밑에 있는 버튼을 통해서 이제 코드를 만들게 되는데 여기 위에 있는 것 같은 경우에는 외부에 있는 크리스탈을 사용을 할 때, 오실레이터를 사용을 할 때 낮은 주파수 또는 뭐 중간 정도의 주파수, 아니면 8메가 이상의 것들을 사용했다, 어떤 걸 쓰겠다라고 할 때 선택을 하시게 돼요. 여기에서 선택하실 수가 있고, 뭐 내부에 있는 클럭을 심중 64메가를 다 쓸 건지, 또는 이제 뭐 외부에 있는 클럭을 쓰면서 전원이 켜졌을 때죠. 처음에 전원이 켜졌을 때 내부에 있는 클럭을 쓸 건지, 또는 이제 외부에 있는 클럭을 쓸 건지, 뭐 세컨더리 오실레이터라고 해서 이제 주로 많이 얘기하는 거가 32.768 아주 낮은 주파수에 있는 주파수를 사용을 할 때 사용하는 오실레이터고요. 그리고 다른 거랑 다 똑같네요. 그 하이 프리퀀시 인터널 오실레이터인데 그냥 위에 있는 64메가가 아니라 4메가를 사용할 수 있는 이제 그런 것들이고요. 이건 제가 안 써봐서 바로 어떤 건지는 모르겠습니다. 넘어가고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클럭 아웃 이네이블 비트 같은 경우에는 내부에 있는 클럭을 밖으로 출력하는 역할을 해요. 그 내부에 있는 오실레이터가 3회로 동작하고 있는데 내부에 있는 클럭을 찍어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네이블 하시게 되면 어떤 MCU의 특정 핀을 통해서 내부에 있는 클럭이 출력이 됩니다. 그래서 그거 가지고 내부에 있는 그 MCU가 4회가 동작하고 있는지 8회가로 동작하는지 정확하게 또 알 수가 있겠죠. 이거 가지고 뭐 어떤 디버깅을 하시는 데 쓰실 수도 있고 이 클럭 사실 출력해서 다른 용도로 쓰시는 분도 계세요. 그래서 이건 선택 사항이고요. 그리고 클럭 스위치 이제 클럭 스위치 같은 경우는 이제 내부에 있는 클럭을 사용하다가 뭐 외부에 있는 클럭을 사용한다든지 외부에 있는 클럭을 사용하다가 내부에 있는 클럭을 사용한다든지 하는 것들을 뭐 소프트웨어 변경화 가능할 수 있게끔 허용하는 또는 허용하지 않는 이제 그런 것들을 하실 때 쓸 수가 있습니다. 요 페이세이프 클럭 같은 경우는 이제 외부에 클럭을 쓰시게 되면 크리스탈을 사용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외부에 있는 클럭이 망가졌을 때, 또는 이제 외부에 있는 클럭이 발진을 멈췄을 때, 내부에 있는 클럭을 자동으로 변환을 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크리스탈 같은 경우에는 유리로 되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충격에 의해서, 뭐 예를 들어 이제 자동차 같은 데들이 그렇죠. 뭐 차가 막 운행을 하다가 뭐 사고가 났다든지, 또는 이제 어떤 진동이 있는 구간을 달리다 보면 크리스탈에 이제 충격이 갈 거고요. 유리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유리가 그 충격에 의해서 어떤 크랙이 난다거나 할 수가 있겠죠. 그런 걸로 인해서 이제 뭐 사고 같은 것들이 나면 안 되기 때문에 외부에 있는 클럭을 멈추고 이제 외부에 있는 클럭이 잘못되면 내부에 있는 클럭으로 바꿔서 내부에 있는 클럭을 동작할 수 있게끔 뭐 해주는 그런 역할들을 하게 됩니다. 또는 이제 뭐 MCLR을 쓸 건지 말 건지 쓸 수가 있고요. 파워 타이머. 처음에 전원이 켜졌을 때 예를 들어 80mA 정도를 딜레이 준 다음에 켜질 건지 또는 전원이 들어가자마자 바로 켜질 건지 그런 것들 결정할 수가 있어요. 주로 많이 쓰는 데가 처음에 전원이 들어갔을 때 전원이 불안정한 경우에는 이제 이런 파워 타이머를 이용해서 처음에 아주 짧은 시간 동안에 파워가 불안정하면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이제 MCU의 시작을 약간 좀 딜레이 시켜줄 수 있는 이런 역할들을 하게 됩니다. 시간이 많이 없기 때문에 뭉뚱그려 좀 말씀드릴게요. BOR. BOR은 브라운 아웃 리셋인데요. MCU에 들어가는 전원이 이제 뭐 3.3V가 잘 나오면 좋은데, 이제 외부에서 들어오는 게 갑자기 뭐 2.8V, 2.5V를 이렇게 쓱 빠졌다 하게 되면, 이제 그런 것들을 감지해서 MCU가 리셋을 시켜줄 수 있는 그런 기능들을 합니다. 이제 이전에 아마 MCU를 많이 써보셨던 분들은 밖에다가 그 리셋 아이스를 많이 썼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이 브라운 아웃 리셋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이제 설정할 수 있는 게 그런 전압이 어디까지 빠졌을 때 MC가 리셋 걸 건지 1.9V, 2.7V, 2.85V 이런 것들을 유저가 설정을 할 수가 있게 되고요. 많이 쓰는 거 위주로만 설명드릴게요. 이 라이트 프로텍션 이제 MCU 내에 이제 락을 거는 거죠. 그래서 플래시 내에 다시 라이트가 안 되게끔 이제 프로텍션을 걸 수 있는 부분들이죠. 그래서 뭐 영역별로 어느 범위를 이제 라이팅이 안 되도록 할 수 있느냐 마느냐 하는 것도 결정할 수가 있습니다.
뭐 내부에 있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위에 있는 그 라이트 프로세서 같은 경우에는 MCU 내에서 프로그램에 의해서 플래시 영역을 다시 못 쓰게 하는 것들이고요. 이 밑에 있는 것 같은 경우에는 어떤 악의적으로 제품이 출시됐는데 MCU의 프로그램을 어떤 장비들을 이용해서 리드한 다음에 똑같이 복제를 할 수가 있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 테이블 리드 프로텍션이라는 거를 이네이블 시키게 되면 외부의 장비들을 이용해서 플래시 모드를 읽었을 때 다 빵빵빵으로 읽히게 돼요. 그래서 이제 내부에 있는 그 헥사 파일을 보호하기 위해서 사용하실 수 있는 그런 블러들입니다. 다른 것들은 데이터 시트 통해서 좀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 설명을 좀 드리자면 시간이 좀 많이 걸릴 것 같아서 이 정도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그 어떤 딜레이들을 한번 사용을 해봤고요. 코드를 뭐 좀 더 간소하게 만들자면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다 없애버리고 여기서 이제 뭐 토글이라는 것들을 사용하게 되면 아까 두 줄로 되어 있던 것들을 이렇게 한 줄로 바꿔서 좀 더 간소하게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프로젝트를 이렇게 지금 만드는 방법들도 있고요. 하나를 더 만들어 볼게요. 마이크로칩 인베디드라는 거에서 지금 샘플이라는 걸 누르신 다음에 마이크로칩 인베디드 그리고 PIC18C 템플릿이라는 거를 선택하신 다음에 넥스트를 누르시면 어떤 그 창으로 넘어가고요. 그리고 피니쉬를 누르시면 아주 간단한 구조들의 그러니까 어떤 인터럽트 서비스이라든지 뭐 메인문 이런 구조들을 갖춘 프로젝트를 하나 만들어 줍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여기 소스 파일 내에 main.c에 들어가 보면 기본적인 코드들이 형성이 됐어요. 여러 가지 이렇게 코드가 뭐 있는 것 같은데 사실 내부에는 아무 내용이 없고요. 어떤 틀만 만들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파일문 내에 내가 필요한 것들 적으시면 이제 코드가 생성이 되게 되고 interrupt.c를 누르시면 interrupt를 사용할 때 사용할 수 있는 그 루틴들이 이미 다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interrupt를 사용하는 거에 대한 코드를 더 추가하시면 될 것 같고요. 컴퓨테이션 비트 같은 경우는 조금 전에 만들었던 그 컴퓨테이션 비트를 설정하는 방식대로 만드신 다음에 갖다가 그대로 붙여넣기 하시면 생성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죠. 아까처럼 그대로 만드셔서 카피하신 다음에 붙여넣기 하시면 요거들을 동작을 할 거고요. 메인.c에서도 그대로 작성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인트로라는 거를 처음에 했을 때 그 프로젝트랑 뭐 유사하게 만들 수가 있겠네요. PIC 지금은 프로젝트가 두 개 열려 있죠. 그래서 보면 프로젝트명이 얘는 이제 좀그 걸그라고 하나요? 두껍게 지금 글자가 좀 진하게 되어 있고요. 밑에 있는 거는 이제 진하게 안 돼 있죠. 그래서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지금 프로젝트가 두 개 있을 때 실제로 컴파일 버튼을 누르면 위에 있는 프로젝트가 컴파일이 돼요. 두 개가 열렸을 때 어떤 것들을 사용할지 결정하는 기준이 되고요. 밑에 있는 프로젝트로 바꾸고 싶다 하게 되면 이제 PIC18 뭐 언더바 C 템플릿 언더바 1이라는 프로젝트에서 오른쪽 마우스 버튼 누르시고요. Set as main 프로젝트를 누르시면 이 프로젝트로 바뀌게 돼요. 그래서 이 프로젝트로 바로 바뀌기 때문에 이제 작업을 여기서 하겠다 하게 되면 이제, 다시 인트로로 넘어가게 되면 이렇게 해서 set as main 프로젝트로 다시 바꿀 수가 있고 두 개 사이 왔다 갔다 하면서 작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간혹 이제 마스터나 슬레이브를 두 개 넣고 테스트 하시는 분들이 계시죠. 그래서 그때 이용하게 좀 사용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랩 1 한번 이제 들어가 볼게요. 시간이 좀 더 지난데요. 랩 1은 LED를 이렇게 그 인터럽트를 이용해서 이제 깜빡이게끔 하는 걸 한번 만들어 볼 건데 이제 지금 보여드렸던 코드로 다 만들게 되면 시간이 상당히 좀 걸리기 때문에 이제 MCC라는 툴을 이용해서 한번 만들어 볼 예정입니다. 전체적인 틀을 좀 한번 설명을 좀 드릴게요. 지금 보면 어떤 프로젝트를 이제 열 거고요. 그래서 시스템 클럭을 결정을 할 거예요. 뭐 내부에 있는 클럭은 4메가를 쓸 수도 있고 8메가를 쓸 수도 있고 PLL을 쓰느냐 마느냐 그런 것도 결정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어떤 주기적인 이벤트를 만들 건데 지금 같은 경우는 타이머를 이용해서 인터럽트를 한번 만들어 볼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제 인터럽트 서비스 루틴이 어떤 건지, 그러니까 인터럽트 서비스 루틴이라는 게 메인문에서 어떤 동작을 하고 있는 것들에서 어떤 외부나 내부에서 먼저 동작해야 되는 것들이 이벤트가 발생을 하면 그걸 먼저 해주는 게 인터럽트죠. 그래서 그런 구조나 이제 어떻게 동작하는지 제가 지금 하는 것들을 통해서 한번 다시 한번 보시게 될 겁니다. 결과는 가장 쉬운 LED를 깜빡이는 것을 통해서 보시게 될 거고요. 가능한 좀 편하게 보실 수 있게끔 표를 좀 만들어 봤는데요. 이 데모보드의 오른쪽 끝, 버튼 바로 왼쪽에 있죠. 이 LED가 RE, R 에코 0에 연결이 되어 있고요. 이 부분을 이제 디지털 아웃풋 모드로, 그러니까 GPIO를 디지털 아웃풋 모드로 만든 다음에 LED가 제어될 수 있게끔 만들어 볼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 디바이스 같은 타이머가 6개인데요. 타이머 4를 이용해서 이제 한 9.09ms의 주기를 가지는 타이머를 만들 겁니다. 그리고 이 타이머가 오버플로우가 돼서 이제 인터럽트가 걸리게끔 한번 해볼 거고요. 인터럽트 이네이블을 통해서 실제로 동작하는 것들을 보게 될 겁니다. 인터럽트 핸들러도 만들 거고요. 만들어지겠죠. 그러니까 코드를 생성을 하는 거에서 만들 겁니다. 실제 결과는 LED가 토글된 형태를 보여드릴 예정이고요. 여기에서 전체 그림 한번 보여드릴게요. 내부에 오실레이터를 4메가를 쓸 거고요. 그리고 이 4메가를 4분주 된 4분의 1에 해당하는 여기 들어가는 건 1메가가 되겠죠. 1메가의 주파수를 타이머 4에 집어넣고요. 1메가를 다시 64분주를 할 겁니다. 그리고 타이머를 뭐 3ms의 주기로 만들 거고요. 제가 좀 아까 설명드렸던 거랑 약간 다르네요. 지금 9.09로 만들 거고요. 그리고 여기서 3이라고 되어 있는 거는 9.09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타이머가 이제 동작하는 거에 대한 그 결과값은 그냥 1대1로 출력이 될 거고요. 이게 인터럽트 서비스 루틴을 통해서 225번의 타임아웃이 일어나게 되면 타이머 4가 25번의 인터럽트가 발생이 되게 되면 실제로 타이머 4에 대한 유저 콜백이 호출이 되고요. LED가 깜빡이는 상태로 보여지게 될 예정입니다. RE 포트에 연결되어 있는 LED 0을 제어하는 것들에 대해서 한번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잠깐 이 테라텀 한번 봐볼게요. 이렇게 치시면 되고요. 맨 위에 뜨더라고요. 그래서 이 클릭을 하시면 다운로드라는 게 있고요. 여기 아래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다운로드 페이지로 넘어가고 이 부분에서 뭐 exe 파일이나 아니면 zip 파일 그러니까 클릭하셔서 다운로드 받으시면 그 테라텀 프로그램을 설치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테라텀은 요거 최종 버전이 4.105 버전이네요. 여기서 받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랩 1은 조금 더 이따 하고요. 랩 2도 한번 설명을 좀 드릴게요. 랩 2 같은 경우는 CIP라는 거를 이용해서 이제 LED를 깜빡일 건데 지금 랩 1하고 랩 2하고 다른 점은 랩 1 같은 경우는 어떤 인터럽트 서비스 루틴이 동작을 해서 LED가 깜빡이는 형태고요. 실제로 인터럽트가 걸려서 소프트웨어가 동작을 해서 LED가 깜빡이는 형태고 지금 랩 2 같은 경우는 코드가 하나도 없어요. 코드가 하나도 없는데 내부에 있는 하드웨어들이 동작해서 LED를 깜빡이는 형태를 만들어 볼 겁니다. 그래서 저도 사실 이렇게 사용하는지 저도 잘 인지를 못했었는데 뭐 JK 프리플러브를 이용해서 J 그리고 JK라는 부분 둘 다 하이로 묶고요. 이 CLC라는 거 안에 JK 프리플러브를 선택할 수가 있는데 MCU 내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밖에 뭐 별도로 어떤 하드웨어를 다는 게 아니라 MCU 내에 있는 걸 사용을 할 겁니다. 그리고 리셋 부분을 로우로 놓고 JK 프리플러브의 클럭 부분을 그냥 시그널을 주게 되면 이 출력이 계속 토글되는 형태로 동작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코드가 하나도 없이 출력할 수 있는 부분들로 한번 만들어 볼 겁니다. 물론 이런 부분들을 뭐 PWM 사용해서도 만들 수 있긴 하죠. 근데 이제 다른 방법으로 만드는 한 예를 한번 보여드릴 거고요. 그래서 지금 오늘 사용할 때 점퍼 와이어 이용해서 이 랩2 같은 경우는 RC7 그리고 R 에코 0
위에 사진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 두 라인을 연결해야지만 RC7로 출력되는 거가 이제 R0을 통해서 LED가 깜빡이는 걸 볼 수가 있게 되고 제가 이제 직접 한번 하면서 보여드릴 건데 MCU 내에서 이런 JK 플립플롭을 사용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어떤 로직의 인풋을 내부에 이제 타이머 6을 이용해서 입력이 되게 되고요. 이 라인을 쭉 따라가 보면 JK 프리플롭에 클럭이 들어가죠. 그리고 J하고 K는 각각 OR 게이트의 인풋이 다 로우기 때문에 이거에 반전된 출력은 하이겠죠. 그리고 J에 들어가는 것도 하이, 그리고 K에 들어가는 것도 다 0을 통해서 버블이 되게 되면 여기도 하이, 그리고 리셋 부분은 0이 입력이 되게 되겠죠. 그리고 클럭 부분만 들어가게 되면 마지막에 있는 이 출력이 RC 포트 C7에 연결이 되게 되고요. 점퍼 라인을 통해서 이제 R 에코 0에 연결이 되게 되면 그 LED가 깜빡이는 것들을 보실 수가 있게 돼요. 실제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프로젝트가 열린 상태에서 새로 다 만들어 볼게요. 이렇게 하실 때는 지금 마이크로칩 스탠드얼론 프로젝트 MCC 이용할 때는 이렇게 하시는 게 제일 좋으세요. 샘플 들어가서 이렇게 기본적인 코드가 만들어진 상태에서 다시 MCC에서 코드 생성이 되면 꼬일 수가 있기 때문에 아무것도 파일 생성되지 않는 마이크로칩 인베이드 스탠드얼론 프로젝트 누르시고요. 다음 그리고 여기에서는 디바이스명 PIC18F 47Q10 툴은 지금 선택을 해봤죠. 그리고 넥스트 눌러주고 그리고 오늘 사용할 컴파일러 버전인데요. 저는 2.10이 깔려 있어서 이걸 사용할 겁니다. 버전이 업되거나 하는 것들은 지금 쓰고 계시는 것들, 그러니까 약간 뭐 아래에 있거나 지금 더 나중에 버전을 가지고 계신 분들 그거 사용하셔도 무방합니다. 넥스트 눌러주고요. 네, 1이라고 쓸게요. 뭐, 프로젝트명은 본인이 원하시는 대로 바꾸셔도 관계없습니다. C 누르고요. 네, 1이 켜졌습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없죠, 코드 내에. MCC라는 이 버튼을 누르게 되면 이제 MCC 화면에 넘어가게 돼요. 자, 기존에 있던 창들은 다 닫아버릴게요. 안 쓰는 프로젝트도 다 닫겠습니다. 랩 1만 쓸 거기 때문에 내버려두고요. MCC 누르시면 약간 처음에 한번 시행될 때 약간 시간이 걸릴 수 있어요. 어떤 이 디바이스에 대한 정보들이나 이 디바이스 관련된 것들을 좀 이렇게 끌어오는 시간들이 좀 걸려서 잠깐만 좀 기다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창이 나타나게 되면 이 지금 GUI 상에서 이제 어떤 것들을 설정하고 할 건지 것들에 대해서 이제 저장하는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반드시 그냥 취소 누르지 마시고 저장 눌러주시는 게 좋고요. 반드시 이렇게 해주세요. 자, 이런 창이 나타났습니다. 지금 MCC가 익숙하지 않으신 분도 계실 거예요. MCC는 저희가 마이크로칩 코리아 그 유튜브 상에 마이크로칩 코리아라고 치시면 이제 저희 그 유튜브 동영상을 MCC 관련된 것도 올리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거 보시면 좀 더 친숙해질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 이제 이 창들을 이용해서 이제 간단하게 어떻게 사용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부에 있는 오실레이터는 를 사용할 거고요. 지금 기본적으로 세팅되어 있는 거는 외부에 있는 오실레이터이기 때문에 뭐 내부로 바꿔볼 거예요. 여기 지금 HF INT OSC라고 써 있는 거는 하이 프리퀀시 이터널 오실레이터. 그리고 두 번째 있는 거는 로우 프리퀀시 이터널 오실레이터고요. 하이 프리퀀시 이터널 오실레이터를 눌러주고 그리고 내부에 있는 클럭을 얼마로 쓸 건지 선택할 수가 있어요. 내부에 아마 이렇게 3회가가 들어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지금 어떤 주파수 옆에 X라고 표시되어 있는 거는 이 주파수를 이용해서 4배의 PLL을 쓸 수 있는 이런 주파수들이에요. 그래서 3회가 가지고 PLL을 쓰겠다, 뭐 16메가를 이용해서 PLL을 쓰겠다 하는 것들 선택하실 수도 있고요. 오늘은 그냥 이 3회가를 이용해서 사용을 할 겁니다. 3회가를 쓰고요. 아까 그 표상에서는 3회가를 이용해서 다시 분주를 해준다 그랬죠.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는 3회가를 다시 4로 나눠서 현재 1메가를 쓰는 걸로 보여지죠. 커런트 시스템 클럭. 실제 클럭 디바이더를 1, 2, 8 이렇게 바꾸시게 되면 위에 있는 커런트 시스템 클럭이 바뀌게 돼요. 이전에 아마 MCU 쓰셨던 분들은 저희 거 쓰시면서 데이터 시트 보시고 하나씩 다 설정해 주셨을 거예요. 근데 이렇게 쓰시면 좀 더 편하죠. 지금 같은 경우는
내부에 4메가를 쓰고 4분주에서 1메가를 동작하는 형태를 만들어 줄 거고요. 밑에 보시면 어떤 핀들에 대해서 뭐 GPIO 아웃풋을 쓸 건지 인풋을 쓸 건지를 하는 부분이 있어요. 이거 같은 경우는 지금 오늘 포트 에코의 0을 출력으로 쓸 거기 때문에 이렇게 클릭만 한번 해줍니다. 핀 모듈에 가서 이름을 바꿔주면 편리한데요. 이렇게 커스텀 네임을 바꿔주게 되면 이 커스텀 네임대로 이제 함수명들을 만들어줘요. 뭐 매크로나 이제 함수명들을 저 LED를 제어할 수 있는 그 것들에 대해서 좀 더 보기 좋게 바꿔주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여기다가 LED 0 이렇게 써볼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써놓고 이제 하게 되면 일단 세팅은 할 게 더 있네요. 참 타이머를 더 해야 되네요. 타이머를 이제 선택을 해야겠죠. 타이머 왼쪽에 디바이스 소스에 가서 타이머 더블 클릭을 하면 여기 위에 생성이 되게 되고요. 타이머 4를 다시 한번 세부 설정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뭐 롤 오버 뭐 다 돼 있는데요. 이제 기본적인 설정 내에서 좀 빨리 좀 진행을 해볼 거고요. 내부에 있는 오실레이터를 사용할 거고 프리스케일러가 내부에 있는 거는 FOSC의 4분주 된 거 사용할 거고요. 그리고 프리스케일러는 크게 만들어 볼게요. 그래서 프리스케일러는 1대 128. 아까 처음에 저희가 표상에는 이렇게 만들었었나요? 이렇게 하고요. 지금 여기다가는 9.09였었죠. 9.09라고 쓰고 밀리세크 엔터 치게 되면 이거에 가장 근접한 숫자로 바뀌게 돼요. 그래서 왜냐면 이제 클럭이 분주하다 보면 정확하게 숫자가 안 맞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에 맞춰서 지금 진행이 된 거고요. 실제로 이렇게 쓰게 되면 가장 근접한 숫자인 2.216 밀리세크가 세팅이 되게 됩니다. 이렇게 선택이 됐고요. 우리가 인터럽트를 쓸 거기 때문에 이네이블 타이머를 쓰고요. 실제 인터럽트를 9.09마다 걸게 되면 시간이 굉장히 짧기 때문에 눈에 LED가 깜빡이는 게 안 보이겠죠. 그래서 여기다가는 좀 더 눈에 잘 보이시게끔 25, 25번의 타이머 인터럽트가 발생을 하게 되면 LED와 관련된 그리고 유저의 그 인터럽트 콜백이 호출되시게끔 여기다 25를 적어놨고요. 실제로는 230ms가 지나야지만 실제 인터럽트 서비스 루틴 내에서 내가 원하는 그 함수를 콜해주는 형태의 동작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선택을 했고요. 제너레이트 버튼을 누르게 되면 지금 선택한 대로 코드가 자동으로 막 생성이 돼요. 그래서 지금 밑에 어떤 코드가 생성되는 과정들이 보이게 되고요. 약간 더 기다리게 되면 코드가 다 생성이 됐다는 메시지가 나타날 때까지 기다려보겠습니다. 나왔네요. 보시면 제너레이션 컴플릿이라고 나오고요. 지금 선택한 것들은 여기에 다 저장이 되게 돼요. 그래서 다시 프로젝트에 가보면 이 메인.c라는 게 새로 생성이 됐고요. 이 MCC라는 거 내에서 인터럽트 서비스 루틴 관련된 것들 생성이 됐고요. 그리고 MCC 내에서는 이제 어떤 인터럽트 관련된 거나 핀 관련된 것들, 오실레이터 관련된 것들, 타이머 관련된 것들, 이니셜라이즈 할 수 있는 것들이 다 생성이 돼요. 그 타이머 4에도 보면 우리가 어떤 시간들을 이전에 세팅을 할 때 보면 이런 레지스터 다 사용해서 쓰셨잖아요. 이런 것들이 이제 MCC에서 자동으로 생성이 되기 때문에 좀 더 빠르게 생성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보면은 이 관련된 뭐 타이머 4를 스탑하는 거 아니면 스타트 타이머 이런 것들이 있어서 그냥 가져다만 쓰시면 이전처럼 그 데이터 시트 보시면서 하나 일일이 안 쓰셔도 될 것 같고요. 좀 더 빠르게 쓸 수가 있겠죠. 인터럽트 서비스 루틴 여기 있네요. 이것도 어디선가 호출이 될 건데 지금 인터럽트 언더바 매니저에서 아마 호출이 될 거예요. 여기 인터럽트 서비스 루틴 관련된 것들이 있고 인터럽트가 실제로 발생이 되게 되면 타이머 4에 대한 것들을 뭐 플래그가 떴는지 보고 뛰게 되겠죠. 그래서 요 관련된 것들이 지금 콜백이 여기 타이머 4 인터럽트 티커 팩터라고 되어 있나요? 네. 이게 가보면 25라고 설정이 되어 있네요. 아까 그 FCC 상에서 우리가 25번 이렇게 호출이 되게 되면 실제로 이 함수가 호출이 되게끔 이렇게 만들어진 형태라고 보시면 되고요. 타이머 콜 104에다가 또 따라가 보면 타이머 4 인터럽트 핸들러가 있네요. 여기 들어가서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터럽트 서비스 루틴 디폴트 관련된 인터럽트
인터럽트 핸들러가 여기 있고요. 여기다가 이제 LED를 깜빡이는 것들에 대해서 집어넣게 되면 이 부분이 호출이 되면서 동작을 할 수가 있겠죠. 저 같은 경우는 지금 빨리 좀 찾으려고 컨트롤하고 스페이스바를 누르면 이런 형태로 비주얼 스튜디오 같은 것들 보셨던 분이나 뭐 자바 하시는 분들은 많이 보셨을 것 같아요. 그 개발 환경에서 LED 0, 언더바 0, 그리고 언더바 토글 이렇게 해서 그냥 LED 깜빡이게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이런 부분들이 왜 가능하냐면 PM 매니저점 헤더 내에 현존의 그 LED 관련된 여기 보시면 뭐 트리스, 렛, 뭐 포트, 셋 하이, 셋 로우, 뭐 토글 이런 것들이 이미 다 매크로로 다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전처럼 이렇게 다 레지스터 하나마다 이렇게 다 선택 안 하셔도 되고요. 이런 그 매크로 함수도 가져다 쓰시면 좀 더 빠르게 편리하게 좀 쓰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들 한번 컴파일 한번 해볼게요. 오늘 랩 1하고 2가 끝나는 시간이 15분인데 약간 지체가 돼서 랩 1하고 2를 좀 더 빠르게 좀 진행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컴파일이 끝났죠. 근데 지금 하나 빼먹은 게 있어요. 어떤 걸 빼먹었냐면 타이머 인터럽트 발생을 시키려면 이제 내부에 있는 페리페럴 인터럽트나 아니면 글로벌 인터럽트 이네이블을 시켜줘야 되죠. 이런 부분들을 이미 메인.c 내에 들어있기 때문에 이 주석만 풀어주시면 돼요. 글로벌 인터럽트 이네이블 그리고 페리페럴 인터럽트 이네이블 이것만 이렇게 다시 이렇게 활성화 시켜주시고요. 그냥 바로 컴파일러 다운 한번 해볼게요. 뭔가 빠뜨리지 않았으면 바로 동작을 하겠죠. 지금 다운로드가 됐고 지금 LED가 이렇게 깜빡이는 거 보실 수가 있죠.